자립생활 가이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고 일어나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만들며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집 밖으로 나가 학교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외출할 수 있는 권리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립의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재등급 받기.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른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장애인 등록을 우선 마쳐야 하는데요. 거주보호시설에서 자립하는 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와 보장구를 신청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시설에서 퇴소하실 때 의료기록부를 지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본인 작성이 원칙이고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장애진단 의뢰서와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주며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는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와 장애 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 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재판정에 필요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네. 장애 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같고 장애 등급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죠. 이때 의료기관으로 우선 방문해도 상관없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험홈 입주.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것은요, 저희 시설이나 아니면 집에서 살다가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사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들 어울리게끔 만든 곳입니다. 체험홈의 입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정 또는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분일 경우 지역 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에 직접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은 일반 가정이 아닌 거주시설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장애인분이 직접 그 마트에 가서 선택을 하고 장을 봐서 구입한 것들이 이런 수저랑 컵 등입니다. 네. 이렇게 입주한 후 여러분의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데 금전관리나 음식 만들기, 친구를 만들거나 다양한 문화체험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기초수급자 신청. 자립의 토대가 되는 것들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경제적인 능력일 텐데요.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해선 생활비는 기본이 돼야겠죠. 여러분이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능력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최저생계비란 경제적으로 1인의 경우 소득은 급여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환산해서 합한 소득이 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3년 기준 기본재산액,
즉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은 대도시 기준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친족, 민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면 수급권자 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 등을 판정한 뒤 급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나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있고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급여는 현물로 지급합니다. 네 번째, 활동보조인 신청. 심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와 개인 활동을 돕고 정서적인 지원과 간호, 간병 등을 돕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있는데요.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이동보조라든가 아니면 식사수발이라든가 가사나 간병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실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활동보조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필수인데요.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의 신변 처리와 활동보조, 간호나 목욕, 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용하시면서 이용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용 시간에 관한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1, 2, 3, 4등급이 나눠져서 등급별로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독거이거나 혹은 실제적인 독거이거나 이런 경우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 같은 경우 6개월간 추가 시간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이거나 혹은 본인의 출산인 경우도 추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학교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가급여가 생성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 2급 장애인은 월 40시간에서 180시간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장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 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장애 유형별 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국 모든 공단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보장구 신청. 여러분이 일상생활 중 다양한 활동을 위해선 신체에 맞는 보장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보장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으로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후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급여 결정 통보서가 오면 보장구를 구입한 후 처방전을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보장구를 검수 확인받은 뒤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청구서와 검수 확인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주거지 마련.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에게 제일 큰 문제가 주거 마련일 것입니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주거 형태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주거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임대 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시, 도지사 및 공교부 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접수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 담당에게 자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든 전세임대주택이든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토대로 청약저축 입금수와 거주 연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미리 염두해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까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을 이미 해본 선배들의 조언 한마디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립에 익숙하기까지 여러분은 자주 외출을 하고 휴대폰을 만들어 외부와 자주 연락을 하며 자립생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생활인끼리 자립생활에 대한 학습 모임을 만들어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 운영에 간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립생활센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잘비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수시로 알아보고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통장을 만들어 자립할 돈을 저축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 구청, 보건부 등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문제점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욱 즐거운 미래가 하나둘씩 쌓여갈 테죠. 우리 모두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당당한 나 자신으로 매일매일 향상하도록 상상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